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친구가 부산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하루 전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유명한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커플과 몸이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더군요. 은솔애미야. 시어머니가 다급히 남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국밥집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은솔애비랑 네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자. 커피숍 테이블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헤어지세요. 당연한 말을 왜 해? 그리고 오늘 딱 한 번 만났어. 헤어지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시어머니는 신용카드를 주시더군요. 생전 저에게 용돈 한 번 주시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시집왔다고 저를 무시했던 분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커피숍 앞에는 시어머니의 상간남이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꾸미는 것에 관심 없고 수더분한 시아버지와는 달리 한껏 멋을 부린 노인이랄까요? 다음날 친구의 예식을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데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집에 돈이 없어 더 좁은 집 전세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랑 헤어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바람핀 적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더군요. 시부모님, 저희 가족, 그리고 미혼인 아가씨가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먹기 좋게 갈비도 잘라주었고 굴비도 시아버지 밥 위로 올려주더군요. 시아버지는 좋다 싫다 말없이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치우는데 시어머니가 카톡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상대 대화명은 영자였지만 사랑해 자기 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입단속 잘 시킬 거야 라는 문장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카톡을 마치고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더군요.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이다. 괜히 산통 깨지 마라. 그때 결심했죠. 오늘은 시아버지 생신이니 입을 다물겠지만 내일 시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개차반이라 그런 걸까요?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을 온 그날부터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제 딸 은솔이도 기꺼이 봐주셨고 틈틈이 저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동네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할까 하다가 되도록 남편이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삿돈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커피숍에 들어선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너가 꼭 드릴 말씀 있다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저한테 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요. 네 시아버지가 너는 불쌍하니? 나는 네 시아버지랑 평생 산 내가 불쌍하다. 가난한 집 장남 만나서 내 인생 한 번도 못 누려보고 이렇게 늙어버렸다. 이제야 재미진 남자 만나서 재미지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불쌍해? 그럼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경미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란다. 경미는 20대 초반에 아가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면 10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숨기시면서 바람을 피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늘 저와 다른 가족들에게 요구가 많으셨고 불평불만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도 아가씨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님께 옳은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나설 수 없으니 저도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깥 사돈한테 전화가 왔었어.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하셨더구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번 사고를 친 친정아버지가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치셨을까?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구나. 나랑 네 시아버지가 빌려주지는 못했다. 어느 친정아버지가 사돈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창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그러더구나. 너가 네 친정 인사할 때 5천을 보태줬다고? 그래서 너한테는 당분간 돈을 못 빌리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셨다고 하더구나. 저는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월세로 전전하며 이사 다니는 친정엄마가 불쌍해 작은 빌라라도 매매하시라고 남편 몰래 5천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전세금 올릴 돈이 없었고요. 은솔이 애비 몰래 빌려준 거지? 짠돌이 은솔이 애비가 이 사실을 알면 괜찮을까?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거래였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자는 거래요. 친정 마음 쓰이는 거 나도 잘 안다. 나도 여자잖니? 그때 이혼 소리 나왔을 때 네가 각서까지 썼다며. 더 이상 친정 안 도와주겠다고. 결혼 후에도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돈 드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게 10년이나 반복되니 남편도 폭발을 하더군요. 네 표정을 보니까 내 말 다 알아먹은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안부 인사도 주기적으로 드렸고 아버님이 불러내면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일절 연락도 하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딸아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은솔애미야, 무슨 일 있는 게냐?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님. 친정에 무슨 일 있는 게야? 아니요. 무슨 일은요? 네가 전화도 자주 하고 나랑 밥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돼서 왔어. 아니면 너도 시자라면 치가 떨리는 게야? 내가 은솔애미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게냐?
아버님이 저한테 잘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십 번의 이혼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큰 저는 시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가족 내에 존재감이 없던 시아버지도 편견 없이 대하는 며느리를 참으로 이뻐하셨어요. 아버님,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이랑 등산을 하시거나 낚시를 하시거나 춤을 배우시거나 뭐든 하세요. 연금이 넉넉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살만 하시잖아요. 은퇴도 없이 그렇게 일만 하시면 인생 언제 즐겨요? 돈돈거리는 네 시엄마 등살에 한 번도 일을 신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보면 일할 때가 제일 신나. 은솔애미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란다. 아버님, 시어머니도 여자예요. 같이 놀아주세요. 돈 좋아하는 여자도 사랑이 필요해요. 너는 아직도 네 시엄마를 모르는구나. 네 시엄마는 사랑 따위, 멋 따위 없는 여자야. 오로지 돈만 최고지. 그 돈 내가 계속 벌어줄란다. 시아버지는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안 받을래요. 아니, 못 받아요, 저. 짠돌이 내 아들 만나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 친정 때문에 너 속 끓이는 거 그것도 알고 있고. 옷이나 사서 입어라. 시아버지는 기어코 제 손에 하얀 봉투를 건네주시더군요. 하얀 봉투 안에는 여느 때처럼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습니다. 이토록 좋으신 시아버지한테 비밀을 숨겨야 하다니. 그러나 저는 제 가정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아가씨가 혼전 임신을 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가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더군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할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이혼을 당하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는 시간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사이에 아무 비밀도 없다는 듯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그 남자랑 계속 만나시는 거죠? 네가 알 바 아니다 이제. 이제 아가씨 결혼하면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경미, 예식 날짜 잡았다.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라면 나는 지긋지긋하다. 뭐가 지긋지긋하신데요? 아버님처럼 좋은 분이 어딨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상 좋은 남자가 여자한테는 제일 나쁜 남자다. 칠남매 장남인 네 시아버지 덕에 집안 대소사 내가 다 치렀다. 내가 너 왜 시집살이 안 시키는 줄 아니? 내 시어머니가 나를 들들 볶았단다. 네 시아버지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단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희생하면 된다. 다 그 복이 우리 자식한테 갈 거다. 자기는 입만 효도하고 내가 몸 부서져라 효도했어.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돈 벌고 계시잖아요. 네 시아버지가 그러든? 나 때문에 돈 번다고? 그거 수은 뻥이다. 네 시아버지는 일 중독이야. 일에 빠져서 내 가정은 안 돌보는 사람이다.
아가씨의 결혼식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혼주석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예식 후 아가씨는 신혼여행을 갔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거실에 다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은솔애비야, 너 은솔애미랑 이혼해야겠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놀랐지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은솔애미가 네가 번 그 피 같은 돈으로 돈 5천을 친정 이사 갔는데 줬다더라. 그것만 그랬겠니? 네가 버는 돈 죄다 은솔애미 친정으로 가고 있다. 시어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전셋집 돈 못 구해서 더 작은 데로 이사했던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안 된다고 했었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이혼이라고 했지.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억울하더군요.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왜 뻑하면 이혼이야? 네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워. 당신처럼 철없고 쓸데없는 정 있는 여자랑은 나 못 살아. 내 돈이 다 새나가는데? 당신처럼 돈 관념 없는 여자랑 사는 건 우리 은솔이한테도 안 좋아. 이혼해. 그때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리더군요. 돈이 뭐라고? 네 애를 낳아준 조강지처한테 이혼을 함부로 말해?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 아버지, 우리 가족보다 돈을 더 좋아하셨잖아요. 뭐?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더 때리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은솔애비는 은솔 엄마랑 이혼하고 나도 이혼할란다. 남편도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제일 놀란 건 시아버지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랑 아버지가 갑자기 이혼을 왜 해요? 황혼 이혼이 대세라니까 나도 그 대세에 참여할란다. 이혼이라니? 시아버지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당신 요새 부쩍 외출이 많았었는데 남자가 있는 거야?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남자? 남자 만들어야지. 당신도 나랑 헤어지고 젊은 여자 만나요. 나도 당신이랑 헤어지고 딴 놈이랑 살아보게. 100세 시대에 굳이 끝까지 살 필요 있나?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남자 있으시잖아요. 만나신 지 1년도 더 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작년에 부산 갔을 때 거기서 어머님이랑 딴 남자랑 있는 거 봤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친정에 돈 보태준 거 비밀로 하는 대가로 모른 척 했답니다. 친정으로 돈 쏙쏙 빼가는 며느리가 당신 편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연 쓰러지더군요. 병실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제가 보기 싫은지 몸을 돌리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시아버지가 저를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몸이 쇠약해지더군요. 70대 노인은 밥맛을 잃었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근육이 점점 빠져버렸고 근육이 빠지니 점점 못 걷게 되더군요. 못 걷게 되자 면역력도 떨어져 독감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울더군요. 마치 평생 한 남편만 사랑했던 조강지처인 것처럼요. 그래 놓고 몇 달 후 그 상간남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아가씨는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은솔애비가 너랑 그래도 계속 사는 모양이구나. 사실 지금도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조건 빌고 있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으나 저도 잘못을 했고 은솔이에게 이혼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보자고 하셨어요? 지금은 은솔애비나 경미가 날 보는 걸 거부한다만. 철륜이 어디 그러냐?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양반이 부자야. 이 양반 죽으면 그 살림 다 지들 거 될 건데. 지들도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 남자분도 자식이 있을 텐데 상속해준대요?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나가버리더군요. 이 양반한테 자식이 없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서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은솔애미 네가 은솔애비랑 경미 잘 다독여서 이번 명절에 새아버지한테 인사드리라고 해. 너도 상속받으면 은솔이 가르치는 거 수월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네 시아버지 유품 정리하는데 이게 있더라.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난 이미 부자잖니. 시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가셨습니다. 하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역시나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시어머니가 이혼 선포한 그날 이전에 준비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하신 걸까요? 봉투 안에 쪽지가 있더군요. 은솔애미야, 힘내라. 눈물이 나더군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외도를 안 후 제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저를 이토록 아껴주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죽은 사람만 서럽더군요. 상속이라는 말은 참으로 달콤하고요. 돌아온 명절, 저희 가족과 아가씨네 가족은 시어머님과 새 시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